먼저 현재 제 수입은요. 뭐 제 수입을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저희 호주야 클럽의 이 컴퍼니 네임은 이제 혼유 컨설팅 그룹 법인인데 이건 뭐 제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해져 있는 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입장인데 네, 호주 달러로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투박입니다. 자, 새로운 장소예요. 저희 호주야 클럽이 시드니 타운홀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그 사무실에 계속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건물도 좀 많이 노후화되고 저희 시드니 타운홀 건물 바로 앞이 그 메트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음도 좀 많이 심하고 그랬어요. 마침 이제 계약 기간도 좀 끝나고 해서 새로운 장소로 물색하다가 또 시드니의 제2의 상업지구라고 하는 이 체스우드로 지난주에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간도 좀 넓어지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또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룸도 생기고 해서 한결 뷰도 참 좋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대화는요. 최근 들어서 몇몇 분들이 그 40대 중반 이후 분들이 좀 문의가 좀 계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분들한테 이렇게 답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이 영상을 한번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주제인데 제가 올해 딱 한국 나이로 50살이에요. 그래서 50살 호주의 삶, 한국의 삶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5가지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현재 직업에 대한 어떤 막연한 좀 불확실함, 그죠? 이 나이 되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생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제 은퇴 이후 미래에 대한 뭐 어떤 계획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제를 하나 깔게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뭐 잠깐 1, 2년씩 사는 건 말고요. 50살인 사람이 여기서도 뭐 계속 10년째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고 뭐 그런 쌍둥이라고 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이력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6학년 올라갈 즈음에 중학교가 옆에 하나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친구들 몽땅 그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요. 다른 곳에 있는 고등학교가 그 옆으로 또 이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몽땅 그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3명, 4명 제 단짝 친구들은 대학도 같이 뭐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같이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은 초중고가 다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호주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에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쯤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제 초중고 같은 친구들 한 10명, 12명 되거든요. 그 친구들의 삶의 평균치를 보면 거의 맞겠죠, 그죠? 뭐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잠재력이 있고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제 친구들을 다 따돌리고 뭐 저만 엄청나게 무슨 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제 친구들 어떤 그 그룹들 친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패턴에 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친구들의 삶과 저의 50살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 한국에서의 삶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50살이 되면 이제 뭐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거나 혹은 뭐 자녀가 이미 대학교 뭐 한 2, 3학년 되기도 하고 뭐 그 사이 언저리일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큰딸이 딸 2명인데 네 식구인데 저희 큰딸이 이제 제가 호주에 처음 유학생으로 왔을 때 호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호주에서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딱 됐어요. 예.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먼저 현재 제 수입은요. 뭐 제 수입을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저희 호주야 클럽의 이 컴퍼니 네임은 이제 혼유 컨설팅 그룹 법인인데 이건 뭐 제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해져 있는 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입장인데 네, 호주 달러로 10만 불 조금 안 돼요. 그러면 50살인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호주에 있는 평범한 가장의 뭐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호주에서 초중고를 나오지 않은 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제 친구들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삼성에 그래도 지방이지만 뭐 친구들 중에 좀 잘 나가서 삼성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한 녀석은 뭐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 이렇게 한데, 그 친구들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뭐 제가 조금 더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왜? 한국하고 호주의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소득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제 큰딸이 대학교 1학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호주에서는 보통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요, 오스타디라고 해서 만 24세까지, 보통 이제 만으로 쳤을 때는 24세면 대학을 다 졸업하거든요. 예, 그 24세까지는 학업을 하고 있는 동안 정부에서 오스타디라고 하는 어떤 이 금액을 뭐라 그럴까요? 뭐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뭐 취지로 이렇게 어떤 뭐 수당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게 맥시멈으로 받으면 2주에 462불이니까 한 달에 900불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진 한 8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맥시멈이니까 소득이 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높거나 이러면, 혹은 그 학생 당사자가 알바를 해서 또 소득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깎여요. 그러나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니까 여건이 더 나으면 뭐 이거보다 더 경제적으로 낫다는 거지 못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생 자녀한테 호주에 살고 있는 아빠라서 대학생이 된 순간부터 제가 1불도 용돈을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친구, 호주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호주 친구들은 저랑 동갑은 아니에요. 뭐 두세 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다 친구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학생이 되는 순간 자녀들한테 용돈 주는 경우는 없고요. 더러 몇몇 친구들은 반값을 받더라고요. 대학생이면 이제 경제적으로 호주에서는 독립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거나 뭐 얘가 수익이 좀 있으면 뭐 아빠 엄마 집에서 같이 사니까, 같이 아빠 엄마가 뭐 음식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반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음식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숙비라고 하면 좀 우습고요. 그래서 몇백 불씩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자녀하고 얘기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지금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보면 이제 대학생이 돼도 대학 학비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가잖아요. 호주는 또 헥스라고 해서 뭐 학자금 융자인데, 명목상 그게 무슨 한국에 막 뭐 이자가 생기는 그런 어떤 학자금 융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거든요. 졸업을 하고 내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 됐을 때 조금씩 갚는 거기 때문에 상당수 호주 부모들은 자녀 대학 학비를 부모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 자녀 스스로 융자 형태로 해서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부담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순간, 정말 제가 주변에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 어깨에 경제적인 부담이 뭐 100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저희 큰딸이 대학생이 딱 되는 순간 70은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정부가 또 받쳐준다 그럴까요? 뭐 어쨌건 없어진 것 같고 한 30 정도만 어깨가 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쌓아놓은 재산. 이 부분은 제가 한국에 있는 몇몇 친구들, 뭐 초중고 과정 다 친구니까 뭐 밥숟가락 숟가락 뭐 젓가락 다 알 정도로, 뭐 자주는 못 만나도 뭐 다 사정을 잘 알거든요. 모아놓은 재산은 제가 아마 제일 적거나 제가 아주 적은 축에 속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냥 집 하나 정도고, 그것도 절반 이상이 은행 융자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친구들 보면 뭐 서울에 뭐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대부분 지방에 살고 있지만요, 그래도 다 뭐 중간 평대 이상 되는 아파트 하나는 뭐 융자금도 웬만큼 갚고 뭐 투자용 부동산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도 쌓아놓은 어떤 재산은 오히려 제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의 노후는 자기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노후 대비인데, 왜
남자 나이 50살 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면 노후에 대한 이제 대비를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될 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49세 때가 우리 평균 이제 다니던 그 직장을 이제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나오게 되는 평균 나이가 49세. 뭐 딱 이제 저 나이쯤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얼마든지 재취업하고 한다 하지만 그 전보다 소득이 높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호주는 이 펜션이 67세부터 나오는데요. 이 펜션이 부부가 커플이라고 하면 1인당 2주에 7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합치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뭐 800원 조금 넘게 계산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호주의 물가가 높으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다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정부로부터 맥시멈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점에도 어떤 소득이 있거나 그 시점에 어떤 뭐 그 정부로부터 그 슈퍼애니에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퇴직연금,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퇴직연금 부었던 것들을 이제 찾아 먹잖아요. 그게 많거나 하면 이 금액은 조금 줄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엑스트라로 받는 것도 없고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재산도 뭐 많지도 않고 했을 때 받는 게 이 맥시멈이면 이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이거보다 나으니까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로 이만큼은 미니멈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호주에서 은퇴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홈리스가 아닌 이상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부에서 딱 달랑 요거 하나 받고 생활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으로서 호주에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또 뭐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알뜰살뜰 이렇게 또 모아놓는 게 좀 있으니까 어쨌건 이 노후 대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둘째가 제가 10학년이에요. 고1입니다. 이제 여기는 고3이 10월이면 끝나니까 이제 한 2년 하고 한 3개월 남았겠네요. 아까 70%가 이렇게 무게감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둘째만 대학생 된다 그러면 한 2년, 제 나이 한 52살쯤 된다 그러면 정말 가벼울 것 같아요. 한국은 그 나이대가 풀 스피드로 달려가야 될 나이잖아요. 예. 대략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그죠? 60대 한 중반까지는 풀 스피드로 달려가야 될 나이인데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삶과 한국의 삶에서 또 자녀 교육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호주에 있는 평범한 가장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으로 잠시 1, 2년 조교학을 간다. 이런 경우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50대 가장이 뭐 40대 가장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초중고 가정의 조교학을 위해서 뭐 영어권 국가, 뭐 호주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조교학을 좀 보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는, 실행에 못 옮긴다 하더라도 바람을 가지는 분들은 많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 뭐 50살 된 아빠 입장에서는 호주의 어떤 초중고 교육 시스템이 뭐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니즈가 이렇게 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유학생 때 큰애가 여기서 태어나서 쭉 초중고 과정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봐 왔지만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뭐 제가 무슨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보낸 거 뭐 이런 것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를 보냈지만 이 교육만큼은 정말 만족스러워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학 과정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 학비를 뭐 아빠 주머니에서 당장 뭐 페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이 부분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한다는 거는 정말 자녀도 힘들지만 그 부모로서도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호주는 조금 열심히 공부해주면, 조금 열심히라는 게 참 애매하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웬만큼만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 들어서 알고 있는 호주의 명문 대학, 뭐 세계 랭킹을 따져도 한국에 있는 명문 대학들보다 랭킹이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로 입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도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적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은 정말 호주가 낫습니다. 네. 뭐 어학연수 와가지고 여기서 몇 개월 혹은 워킹 할리데이 와가지고 좀 부족한 언어로 여기서 잡을 찾을 때 그때는 힘들죠. 이건 이제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초중고 과정을 다니고 여기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같으면 제 주변에 봐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건 아닌데 기본 5만 불에서 7만 불 사이는 다 받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취업하고요. 실제로 뭐 통계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한국이랑은 한국의 청년들의 어떤 그 현 상황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50살 먹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스트레스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저는 이제 이민 1세대잖아요. 제 부모가 이민 와서 제가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민 1세대고 저희 자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2세가 되겠죠. 그죠? 이 여기서 태어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기 이민을 온 1.5세, 2세대나 1.5세가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졸 초임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졸 초임 임금하고 1세대인 부모가 여기서 10년, 20년 넘게 쭉 호주에서 어떤 캐리어를 쌓아 나가서 벌게 되는 돈하고 실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인 자립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뭐 50살 먹은 아빠랑 22살 먹은 대학 갓 졸업한 학생이 만으로 뭐 한 23살, 4살 대학 갓 졸업한 학생이 취업을 했다. 임금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자녀의 경제적인 거를 이 부모가 50살이 넘은 부모가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현상이 생기는데 호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직업에 대한 불확실함. 네. 불확실하죠. 뭐 호주라고 해서 안정적이고 한국이라고 해서 뭐 불안하고 그건 아닙니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이제 꺾어질 나이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가 그 해오던 그 캐리어의 연장선상에서 쭉 더 달려나가기는 만만치 않죠. 그런데 다른 부분 하나는요. 두 번째 이 고용의 유연성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보면 40대 가장, 50대 가장인데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로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건 뭐 호주에만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아무거 할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할지라도요. 이게 이제 고용의 유연성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호주는 뭐 속칭 그 철밥통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는 진짜 뭐 이렇게 노조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막이 쌓여져 있는 그 철밥통이 있잖아요. 그죠? 뭐 공직도 일부 그렇고요. 근데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요. 그 철밥통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는데 그 철밥통인 사람이 전체 노동 인구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철밥통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이 그 철밥통을 차지할 찬스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철밥통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철밥통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근데 호주는 이런 뭐 어떤 철밥통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40대, 50대 가장이 직장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해서 무슨 뭐 하늘이 노래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물론 자기가 하던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할 수는 있는데 한국처럼 정말 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저희가 이제 시드니 타운홀 사무실에 있을 때 종종 점심 때 제가 푸드코트 가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제 푸드코트 가서 이렇게 이제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뭐 동료들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한번 보니까 그 경찰 복장인데 뭐 이렇게 뭐 휘황찬란한 계급들이 막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계급 체계를 잘 모르는데 그 저희 직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고등학교부터 쭉 다녔던 이제 직원 하나가 대표님 저기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경찰청장도 푸드코트에서 12불짜리 테이크어웨이를 먹고요. 저도 12불짜리 테이크어웨이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구글로요. 메리톤 그 호주의 이제 이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이제 해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해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한 80쯤 돼 갈 거예요. 그 시티에 보면 켄트 스트리트에 그 해리 할아버지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해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명이 옆에서 그 카페에서 그냥 기껏해야 뭐 9불짜리 10불짜리 하는 랩 이렇게 싸져 있는 거 그거로 점심 커피 한 잔하고 점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옆에 같이 점심 먹던 저기 뭐 아는 그 지인이 저분이 해리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금액으로는 뭐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저랑 같은 곳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요. 앤이라고는 호주 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제 친한 형님이 이제 그 형수님하고 홈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 한국으로 치면 그 되게 좀 어감이 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집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 집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클리닝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 가는데 이제 50대 여자 한 명이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이 형님이 가면 이제 누구 소개로 처음에 인스펙션을 갔어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면 항상 노트를 꺼내 가지고 여기 너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라.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 시간. 항상 이 형님은 이제 키잡이라 그래서 그 집에 키를 받아와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홈청소하는 형님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 이제 그 집은 주로 비어 있는 시간이죠. 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오는데 견적 낼 때는 그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여자 혼자 사는데 뭐 투베드 아파트라서 그냥 쭉 돌아보고 뭐 너희 정도 집이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청소를 여기까지 범위를 해주고 뭐 일주일에 한 150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흔쾌히 오케이 하더래요. 그래서 노트에 이제 이름을 적으라고 노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일을 하러 가기로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상하다. TV를 보니까 자꾸 낮에 보면 그 여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뭔가 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그 여자 같은데 예, 노트에 적혀있는 이름 보니까 그 여자가 맞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인데 한국에 요즘 뭐 무슨 연예인 갑질이다 뭐 운전기사에 대한 뭐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종종 있잖아요. 호주에서 바라보는 직업의 어떤 개념은 그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 있는 직업이 모두가 다 똑같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은 선상에서 뭐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닌데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정말 이 직업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내 자존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정말 막 작아지고 무너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40대 50대 가정이 다른 직장을 관두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그렇게 정말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재 직업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호주가 좀 나은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현재 생활. 50살로서 현재 생활. 제가 한 7년, 8년 전까지만 해도 한참 골프를 좀 많이 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골프를 잘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먹어서 지금은 이제 테니스를 주로 집 근처에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뭐 8시 정도에서 한 10시까지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고 이웃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한참 골프를 칠 때는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골프장 개수를 제가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한 28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골프장 그린피는 멤버십이 없다 하더라도 뭐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선이면 다 골프는 즐길 수 있고요. 18홀 골프 즐길 수 있고요. 테니스는 뭐 1시간 코트비 하이어 하면 뭐 18불에서 한 22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게 아니니까 2명, 4명 쉐어하니까 정말 저렴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요. 제가 사는 혼스비는 이 체스우드에서 또 전철로 한 3, 4분 더 가는데요. 집에서 한 10분만 가면 걸어서 부시워킹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만 가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부시워킹 코스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한국의 백화점 몇 개 합친 것 마냥 큰 대형 쇼핑 센터가 또 있어요. 참 뭐라 그럴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또 뭐라 그럴까 뭐 현대적인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겸할 수 있다 그럴까요? 네. 낚시 같은 거면 해도 저희 집에서
차로 한 25분 정도 가면 뭐 바다 낚시를 또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주제가 다르다. 한국에 제가 종종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현 시점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만 만나게 돼요. 현 시점에 좀 아까처럼 좀 이렇게 다니는 직장을 관두게 돼서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친구들은 연락이 좀 뜸해지고 잘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뭐 그렇겠죠. 근데 좀 속칭 잘 나가는 친구들이 주로 만나가지고 이게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주로 하는 얘기하고 또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호주에서 제가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주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 호주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여기 이민 1세대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정치 얘기는 하긴 하는데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뭐 먹는 얘기, 뭐 어디가 맛있고 뭐 스포츠 운동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한다라고 하면, 한국은 주로 이제 뭐 직장 얘기 뭐 그죠? 뭐 그런 좀 주제들이 확실히 여기랑 한국이랑 좀 다루는 주제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와이프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뭐 한국도 뭐 가장의 직업에 따라 뭐 다르긴 하겠지만요, 확실히 호주가 많은 것 같아요. 와이프랑 함께하는 시간이 뭐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쩔 땐 친구 같고, 어쩔 땐 동료 같고, 뭐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씩 뭐 주말 아니더라도 평일날 하루씩 뭐 휴가를 뭐 하루 오프를 하면 와이프랑 뭐 여기저기 브런치 먹으러 다니러 갈 때 그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포인트가 나의 미래인데요. 호주를 선택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호주를 처음 젊은 시절 20대 후반에 호주를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호주가 이런 걸 알고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하나 그냥 좀 더 영어를 잘해보고 싶고, 좀 더 내 또래 젊은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었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이렇게 쭉 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알바인데도 페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에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꽤 여러 가지 다양한 알바를 좀 해봤거든요. 평범한 한국의 대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알바들도 제가 조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호주 와서도 정말 다양한 일들을 알바들을 해봤는데, 학생 때부터. 근데 알바인데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조금 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호주를 선택했던 게 참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은 것 같고요. 한 번씩 이 와이프랑 뭐 브런치를 먹으러 가거나 뭐 아니면 그냥 문득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문득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딱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특히 올해 들어서 그게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나보다 뭐 한 대여섯 살 많은 선배들이 야, 애 고등학교까지만 고생해 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제가 큰애가 고3 12학년 때까지는 제가 작년 1년을 큰애한테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여기도 대도시는 뭐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과외를 하거든요. 제가 큰애 앞으로 고3 큰애 앞으로 과외비로 들어갔던 게 1년에 한 10,000불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한 800만 원 뭐 남짓 이렇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1년 총 뭐 과외비, 뭐 학원도 하나 보내고 하니까 학원비 해서요. 근데 그거는 없어지는 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서포트한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생이 된 딱 순간 그게 역전이 되어서 얘가 스스로 경제적인 주체가 되니까, 가끔씩 집사람이랑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면 그냥 쓱 웃는 경우가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너무 뭐 호주 자랑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냥 제 솔직한 제가 만약에 호주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가 호주를 선택했을 때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해외 유학을 고려 중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영국도 좋은데 캐나다도 좋은데
호주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른 영어권 선진 국가들하고 비교해봐도요. 졸업 이후의 취업의 기회, 졸업 이후의 영주권의 기회는 호주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예,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두 번째, 해외 취업, 해외 이민을 고려 중인가요? 네. 뭐 여러분들이 뭐 40대 중반을 넘어선다 그러면 거의 어떤 방법으로도 호주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무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아직도 뭐 30대 초반 중반이다. 그리고 본인이 언어적인 능력이 좀 돼 있고 호주에서 감당할 어떤 학비가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예,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요 세 가지 요소. 이게 이제 이민의 실패를 하냐 안 하냐의 이게 아주 세 가지 핵심 포인트거든요. 나이, 자금 능력, 영어. 예, 요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 문제가 있어도 자기의 능력 밖의 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러면서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호주를 한번 꼭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저희 호주유학 클럽 동영상 호주유학 클럽 TV에 들어오시면 제가 호주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놨으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뭐 50대 즈음 되시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분명히 자녀 대학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요,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혹은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에 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동남아 국가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신데 이제 곧 대학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면 한국 대학을 다시 가는 것도 괜찮은데 혹 여러 개 된다 그러면요. 한국 대학이 아닌 다른 뭐 동남아 국가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선호하지는 잘 않으시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영어권 국가의 대학을 염두에 두실 텐데 호주 대학을 꼭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동남아 국제학교에서 호주 대학 진학 방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준비된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다 졸업하고 대학 1, 2년 다니다가 호주에 온 친구들보다 동남아 국가의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호주에 온 친구들이 월등히 적응력이 좋고요. 언어적인 능력도 이미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미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생활해봤다라는 이 경험치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찬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취업의 기회도 훨씬 더 이 친구들한테 더 많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친구들한테는 호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남아 국제학교에서 지금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호토바기가 뭐 주저리 그냥 한국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호주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뭐 다분히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재미로 한번 보셨길 바라고요. 뭐 이후에도 제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호주에 대한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자료를 조금 취합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